얘들아 안녕. 오늘따라 꼰대아재 표정이 좀 그시기하다고. 꼰대아재가 심기가 좀 불편해. 왜 그러냐고? 당군 이래의 최대 강큰 전박이 물범 때문에 그래. 전박이 물범이라고? 한국에 물범이 사나요? 이렇게 묻지. 지금 백령도에 가면 전박이 물범이 아직 살아. 그래서 백령도 옆에 장상곡 가는데 이 조그만한 이 바위들이 있어. 암초들이. 그 암초 위에 좁은데 전박이 물범들이 서식지야. 한반도에서 많이 살다가 이제 다 죽고 거기서 전박이 물범이 살아. 이 물범, 왜 물범일까? 수컷이 정력이 좋아서 암컷을 많이 거느린다 그러잖아. 근데 점이 있어. 점이. 부부는 상상하지 마. 오늘 이건 성교육 프로가 아니라 공부하는 프로야. 자, 오늘 대장동 사기 사건에 대해 이 아재가 공부를 싹 좀 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싹 가르쳐 주겠어. 이게 왜 당군 이래의 최대 강큰 전박이 물범이 나타난 건이냐 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자, 대장동은 총 얼마냐? 29만 평이야. 29만 평, 96만 평방미터. 그리고 거기에 분양된 아파트 총 숫자는 5,903가구. 자, 그러니까 근 6,000 가구를 분양하는 엄청난 건이지. 그래서 판교 있지, IC. 그 바로 약간 이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한 200~300m 산이 있고 또 산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가 산이 없는 부분이 있어. 그 근처에 남서울 CC가 있어가 옛날에 이 꼰대 아재도 이 땅 패러 다닐 때 그 근처를 좀 다녔어. 자,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노란자이 땅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눈독을 들였는데 거기 눈독을 들였는지 모르지만은 전임 시장을 우리의 이 전박이 선생이 제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구속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시장이 됐어. 자,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되어서 2018년 말에 1차로 거의 끝나. 조금 남아있는 게 올해 이제 마무리되지.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로 큰 부동산 사업은 한 10년 걸리는데 우리의 전박이는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3년 만에 해치웠어. 왜? 도지사 가기 전에 다 해치우려고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처음 시장이 2010년에 됐는데 첫 임기 4년 동안에 이 틀을 다 잡아놓고 그리고 두 번째 임기 4년 동안에 분양을 거의 끝내는 단계까지 간 채 자기는 도지사로 하러 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갖다가 알뜰하게 다 정리를 했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화천대유가 천하동인이라는 자회사와 함께 총 성남의 뜰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배당받은 것만 4,040억이래. 거기서 수익이 나온 걸 지분만큼 배당받은 거야. 자, 그러면 겉으로 1%, 6%를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당했는지 이게 상법상의 위반이 아니냐는 건데 보통주를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사실상 100%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눠 가졌는가는 저 계약서가 까지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이 전문 변호사들은 보이는 것만으로는 상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총 얼마를 벌어먹었냐 하는데 그 전에 이 사업비 규모를 알아야 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 대장동이 4조짜리 사업비가 들어간다. 돈이. 그래서 남는 게 2조가 남았다는 거야. 얼추. 그러면 한번 봐.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성남시가 환수했다라는 게 5,503억이고 자, 화천대유 등 관계사가 배당을 4,040억. 그리고 그들이 직접 시행사업을 일부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지는 직접 했어. 그래서 저거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설회사를 정해가지고 직접 분양까지 다 해서, 그러면 시행사 화천대유야. 아마 아파트 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을 거라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소 4,500억을 벌었어. 그러니까 합쳐서 8,540억 최대는 한 9천억까지도 버는 거지. 근데 이것저것 뒤로 또 벌은 거 하면 얼추 1조를 이 사람들이 벌었어. 남은 시행자들 다 합쳐서 한 5천억 벌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4조짜리 판을 벌여가지고 2조를 나눠 먹는 판을 벌였다는 거야. 이게 공영 민영의 개발 방식인가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2015년 3월에 성남의 뜰이라는 게 전체 사업을 밀어붙이는 사업 시행자로 정해져서, 거기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나머지 7개의 은행과 보험회사 같은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지금 한 개는 자산관리회사라는 화천대유가 들어갔어. 1%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 거야. 자, 그러니까 2015년 3월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땅, 3분의 2 땅을 갖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부지를 팔고 공사해서 돈이 남은 거를 배당받은 게 화천대유가 아까 말했지 4,040억을 받았고, 직접 시행을 한 게 나타나서,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그러면 얼마나 땅을 사게 사는 지금 그런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했느냐, 이걸 너네들이 알아야 돼. 자, 이쪽에는 구역이 총 15개 구역을 정리했는데 쭉 밀어가지고 이제 택지로 만들어서 그 중에 5개를 저거가 가져가서,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를 가져가서, 그래서 5개 구역에 15만 109평방미터를 저거들이 들고 간 거야. 그래서 이 땅 매입 비용만 한 5,700억이 들었다고 나와. 그러니까 박중훈이한테 돈 빌리고 SK 관련 인물에게 돈 빌리고, 재태훈이 뭐 동생이 투자한 돈을 또 빌렸지, 투자사를 통해. 그런 돈은 어디에 들어간 거야? 이 5,700억의 땅값 얼추 비슷하잖아. 땅값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그 10% 땅값을 빌린 거라고 봐. 시행을 하려면 은행에서 나머지 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빌리는데, 땅값은 자기들이 계약금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땅값 계약금 10%를 자기들이 빌려서 조달했다고 봐.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을 얼마에 샀느냐. 자, 다른 사람들 땅을 산 걸 보니까 평당 1,936만 원에 샀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50만 원으로 65% 수준으로 샀대. 그러면 얼마나 땅을 싸게 샀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산 땅보다 한 700만 원쯤 싸게 샀어. 그러니 일단 땅값을 이렇게 싸게 사서 들어가니까 그저 먹기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 15만 평방미터, 우리가 평으로 이야기하면 5만 평쯤 되는 땅을 평당 1,250만 원에 아주 싸게 샀다는 거야.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전박이가 2014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막 선전할 때, 서민들,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를 1,421채를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계획서에 나와 있어. 그런데 공공임대를 하려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 땅을 사가지고, 비싼 땅을 사서 공공임대로 돈이 되겠어? 다 안 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재명이가 처리하지 못하고 여기서 들어올 수익을 1,822억이라고 책정해 놨는데 실현이 안 됐지. 이게 미실현 수익이야. 이게 들어온 것처럼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던 거야. 연수미가 후임 성남시장으로 가서 정리를 했어. 2018년에 이 땅을 1,830억을 팔았는데 거기에 또 꼼수가 있어. 공공임대를 1,421채를 돌리겠다 했는데 공공분양으로 749채를 돌리고 임대는 374채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70채가 날아가 버린 거지, 임대주택이. 자, 이게
서민들을 위한 공익개발이야. 정말 중요하다면 이 땅을 아주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공공임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미 공익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성남의 뜰에 한편에 50% 플러스 1개 주식을,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급조한 기관이야. 원래 기초자치단체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게 없고 왕력중 가야 있지. 그래서 경기도는 별도로 GH라고 하는 경기도 주택공사가 있어. 그리고 국가적인 주택공사는 LH지. 그런데 이재명이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별도로 만든 거야. 그 조그마한 성남시에서 이 사업 하는데 이용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화천대유 빼고 7개 회사는 전부 은행하고 정권회사를 넣었어. 자,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야. 보통 여기에 주주로 참가한 사람이 시행을 참가하는데 대체로 그래. 그런데 다 정권회사와 은행이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법에, 은행법에 은행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왜? 은행한테 부동산을 소유하게 해주면 은행이 저거가 재놓은 돈을 갖고 부동산을 사놓지 않겠어? 남한테 받은 예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을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시행을 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화천대유 1% 지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7개는 시행을 못하고 저것만 시행을 해서 이 12만 평방미터에 되는 5개의 블록을 직접 시행에 들어간 거야. 자, 그래가지고 총 매출을 시행 사업을 해서 벌은 돈이 얼마냐? 지금도 아직 들어올 돈이 좀 더 있는데 최종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4,500억에서 4,800억쯤 더 들어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앞서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 이익금이 4,040억이라면 이거 합치면 이자들이 8,540억에서 거의 9,000억 정도를 벌게 되는 거야. 자, 2014년 1월에 이 꼰대아재가 이야기했지. 이재명이가 언론 앞에 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우리 여기에 아파트를 1,100만 원대에 싸게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교 IT밸리에 있는 테크노밸리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기 살면서 이 근처에 있는 판교로 출퇴근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지입으로 인근 시세보다 500~600만 원이 더 싸다라고 말을 해서 1,100만 원대에 분양하겠다. 자, 주변에 복덕방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기에 1,100만 원대에 넣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 용인 고기동 같은데 아파트 시세가 1,700만 원, 1,800만 원 한대. 그런데 거기 분양 가격이 2,000에서 2,500만 원을 가는 걸 보고 다 나자빠졌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 사업을 공영, 민영을 합쳐서 한다라고 국민과 성남 시민을 쏘겠지. 그래서 아주 싼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지금 기본주택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야. 한번 사기친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자, 그런데 한번 보자고. 이 아파트가, 단지가 3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양이 돼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푸르지오, 대우의 명품 아파트지. 85평방미터짜리 국민주택 25평짜리 전용 25평. 자, 그런데 여기에 몇 채? 974채. 분양가가 얼마야? 2,070만 원. 평당 분양가. 자,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 판교 더샵 포레스터. 더샵은 포스코 아파트 브랜드지. 몇 채? 990채. 여기 분양가는 20만 원 더 비싸. 2,090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의 전박이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근 2배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이 됐지. 그래서 처음에 언론들도 잘 몰라서 요만큼 해서 2,352억 남았다고 서류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중도금이 아직 더 받을 게 있었고 잔금이 더 들어올 게 있어서 총 3,035억이 여기서 남았어. 이 두 군데에서만. 이게 끝이냐? 아니야. 또 한 개가 더 있어. 판교 SK 뷰 테라스. 이건 또 SK. 이전권 들어 잘 나가는 SK한테 292가구를 분양했는데, 이건 언제 분양했게? 이 방송하는 보름 전에 분양해서 9월 15일 날 분양해서 경쟁률이 얼마? 316.75대 1. 그래서 총 292가구를 분양하는데 얼마나 몰려들었냐? 92,490명이 몰려들었어. 그러니까 한 개 도시의 인구만큼이 이 분양받겠다고 달라드는 거야. 그러면 전라 싹스 그렇나?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3,44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야. 뭐 3,613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3,613만 원. 여하튼 한 3,500만 원 주변에서 분양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를 벌어먹느냐? 1,400억에서 1,750억을 벌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프루지오와 포레스트에서 3,035억, 뒤에서 1,400억에서 1,750억을 벌어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70평방미터, 80평방미터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크기가 조금씩 달라. 근데 이거는 높은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왜? 빌라 높이로 지으면서 그 빌라가 아닌 아주 멋지게 지은 거 있지. 타운하우스 비슷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제일 싼 게 10억, 제일 비싼 게 13억대에 분양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군데 합쳐서 최소 8,540억에서 한 9천억 정도를 알뜰히 드셨다는 거야. 야, 식성 정말 좋잖아.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대장동에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원주민 9명이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부지에 거기에 집을 가지고 이제 농가를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던 분들이겠지. 그런 분들이 소송을 냈어. 왜 소송을 냈느냐 아니 처음에는 싸게 분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땅을 뺏어갔다. 그래서 600만 원 팔 거를 평당 3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갖고 갔다. 그런데 고분양가로 지금 수천억을 벌어먹었다는데, 저거는 우리 보고는 처음에 성남의 뜰이 조성 원가로 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기지 않고 원가로 당신들은 우리한테 땅을 이렇게 수용당했으니 아파트를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는 감정가로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일반 분양자들이 가는 가격과 비슷하게 돈을 내라 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돈을 안 내면 못 들어온다고. 이제 며칠까지 안 내면 못 들어온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다 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벌어먹었다니, 우리는 그런 계산을 몰라서 그냥 주먹국으로 당했는데 우리한테 가져간 돈 다 내놔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전국 철거민연합, 여기에 대장동 아파트 짓는다고 철거당한 사람들의 그 연합에서 이재명을 배임으로 공수처에 24일 날 고발을 했어. 근데 공수처가 자, 수사를 할지 의문인데, 이 단체에서 한 말이 의미가 있어. 대장동의 인허가 권리를 가진 이재명이 그걸 특정 개인들이 수천억을 벌어먹게 만들어서 공영 개발을 한다 해놓고 그 이익금을 그들에게 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 여기 있다. 자, 맞는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5,503억을 공익 환수했다고 전박이가 수도 없이 오늘도 이야기하고 내일도 이야기하고 모레도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그게 다 그 돈 어디 쓰냐니까, 그 공원을 조성하고 임대주택 부지를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터널과 IC 확장을 하고 배수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 아니, 이런 거는 사업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사업자가 지가 당연히 해야 될
편의시설이고 기관시설이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성남시가 해주냐. 그렇게 따지면 분당 개발할 때 분당 서울 고속도로의 비용도 수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때 시장하던 사람이 수조 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까지 말했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박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사적 욕심 부리지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가 처음부터 아예 공영 개발로 들어가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가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분양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짓거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LH도 하고 싶어 했고 경기도 도시공사 주택공사 GH도 하고 싶어 했는데 이런 걸 불러다가 같이 시켜서 아예 공영으로 처음부터 다 했더라면 지 말대로 아주 싸게 분양을 해서 자 분양자들도 싸게 들어와서 좋고 성남시도 또 분양 그렇게 분양하고도 돈을 남겨서 좋을 건데 이렇게 해 이 이익을 대부분 다 업자들 손으로 떼줘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전박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당국인의 제일 간이 큰 전박이 물범이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알간! 아이씨 분야 안 풀리네. 폭탄 총 어디 갔노? 폭탄. 에이씨 폭탄 받아라. 총 어디 갔노? 이 총 좀 바꿔라 그랬잖아 이거.